중학교 1학년 대단원 2단원 오늘은 3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포에 대해서 계속 배웠어요.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인데 이 세포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 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다양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물의 구성 단계를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몸은 크게 총 4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세포, 두 번째 조직, 세 번째 기관, 네 번째 개체, 이 4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세포는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아시다시피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이게 됩니다. 기능은 지난 시간에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역할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되는데 이 역할과 모양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바로 기관이라고 불러주고 기관들이 모두 모여서 독립적으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개체라고 불러줍니다. 독립된 생물체를 개체라고 불러주는데요. 이 생물은 크게 또 동물과 식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 몸의 구성 단계와 식물 몸의 구성 단계를 두 가지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동물 몸의 구성 단계는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생물 몸의 구성 단계 세포, 조직, 기관, 개체였는데 이 기관과 개체 사이에 한 개의 단계가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차근차근 볼게요. 세포부터 보겠습니다. 세포라고 하는 거는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혈구세포가 있습니다. 혈구세포라고 하면은 적혈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혈관 속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도 있을 거고 빨간색 혈구세포를 적혈구라고 하는 반면 하얀색 혈구세포는 백혈구라고 합니다. 적혈구, 백혈구 등 혈구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세포들이 모이면은 조직이 됩니다. 근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이게 되면은 조직입니다. 근육 조직들이 여러 개 모여서 근육 조직이 되고 상피 세포가 모여서 상피 조직, 신경 세포가 모여서 신경 조직, 혈구 세포들이 모여서 결합 조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조직이 모여서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일정한 형태를 가지게 되며 특정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이루게 됩니다. 즉,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 일정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 두 번째 조건, 특정한 기능을 해야 한다. 조건이 2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이때부터는 우리가 눈으로 자주 관찰되었던 것들일 거예요. 위나 큰 창자, 작은 창자, 혹은 심장, 콩팥, 폐 등등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특정한 기능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위는 소화를 담당하고 심장은 뭐 혈액을 내뿜게 되고 콩팥은 배설물을 관리를 하고 폐는 호흡을 관리하는 이런 특정한 기능을 하는 게 기관이고요. 이런 기관들이 여러 개 모이게 되면 기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호흡계가 있는데 위, 큰 창자, 작은 창자 등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모이면 소화계, 심장이나 혈관 등 우리 몸속에 피를 돌게 하는 순환을 시키는 기관들이 모이면 순환계, 콩팥이나 방광 등 우리 몸에 있는 배설물들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이면 배설계, 폐 혹은 기도 등 우리 몸에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이면 호흡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기관 혹은 기관계라고 해도 돼요.
기관 혹은 기관계가 모여서 독립된 생물체, 독립된이 중요합니다. 독립된 생물체가 되면은 요거를 개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 개, 닭이 있겠죠.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호흡계 등등 다양한 기관계가 모이면 사람 혹은 개가 될 수도 있고 닭이 될 수도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몸의 구성 단계는 총 5단계로 아까 생물 몸 구성, 세포, 조직, 기관, 개체에서 기관과 개체 사이에 무엇이 기관, 개가 추가된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넘어가서 그럼 식물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동물과 식물 모두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포, 조직, 기관, 개체는 똑같아요. 근데 조직과 기관 사이에 한계가 더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똑똑한 친구들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동물은 기관과 개체 사이에 뭐가 한계가 끼어드는데 그거를 기관계라고 했다. 기관 다음에 와서 기관계라고 했다. 그러면 식물은 조직과 기관 사이에 뭐가 한계가 끼어듭니다. 조직 다음에 오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요? 조직계라고 하면 되죠. 기관 다음에 기관계니까 조직 다음에는 조직계가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약간 연관성을 생각해 주면서 외우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세포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고 예를 들면은 표피세포 우리 요거 표피세포 많이 봤죠? 동물의 몸에서는 상피세포인 게 식물로 오면은 표피세포로 외부로부터 개체를 보호하는 세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물관세포, 그 다음에 영양분이 흐르는 체관세포, 그 다음에 잎에 존재하는 잎살세포입니다. 그럼 여기서 쌤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잎에 존재하는 세포는요. 세포의 구조 중에서 요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요거는 학습지 스스로 한번 채워서 수업 시간에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응 리을 치읓이 뭔지 잎살 세포에 존재하는 게 뭐가 많이 존재하는지 앞에 한번 찾아보고 이 초성이 무엇인지 조사를 좀 해오세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과 기능들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이게 되면은 조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표피세포가 모이면 표피 조직이, 물관세포가 모이면 물관이, 체관세포가 모이면 체관이, 잎살세포가 모이게 되면 울타리 조직이 될 수도 있고 해면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울타리 조직이랑 해면 조직이 각각 무엇인지, 표피 조직, 물관, 체관이 각각 무엇인지 이 사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표피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를 덮고 있는 조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갈색 부분 보이죠? 이렇게 뭔가 피부처럼 바깥을 덮고 있는 조직들을 표피 조직이라고 하고요. 요 표피 조직들이 모이면은 표피 조직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다양한 관이 흐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물이 흐르는 물관이고요. 빨간색으로 흐르는 관도 있습니다. 이거는 영양분이 흐르는 체관이 됩니다. 이렇게 물관과 체관이 합쳐지면 관다발 조직계가 됩니다. 물관과 체관이 합쳐져서 관다발 조직계가 됩니다. 이것도 적어줄게요. 관다발 조직계. 그 다음에 울타리 조직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울타리처럼 생긴 조직을 울타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면 조직은 이렇게 구멍이 약간 숭숭 뚫리게, 울타리 조직은 구멍이 없어요. 빈틈없이 세워져 있는 걸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고 해면 조직은 스펀지처럼 생긴 구멍이 뚱뚱 숭숭 뚫려 있는 조직을 해면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을 묶어서 기본 조직계라고 할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집중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울타리처럼 빈틈없이 있는 게 울타리 조직이고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조직을 해면 조직이라고 하는데 얘네 둘을 합쳐서 기본 조직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조직 다음에는 조직계입니다. 식물일 때만이에요. 연관된 기능을 하는 다양한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기관입니다. 기관은 여러 조직계가 모여서 아까도 봤지만 기관이 되려면 고유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기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뿌리, 우리가 고유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기능을 가지고 있죠. 줄기, 잎, 꽃, 열매처럼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독립된 생물체인 개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해바라기, 소나무, 개나리 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생물의 몸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인데 이거를 동물과 식물로 나눠보면은 각각 5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조직 다음에 뭐예요 하면은 바로 기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물일까? 식물일까를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만약에 조직 다음에 식물이라면 뭐가 와야 돼요? 조직, 개가 와야 되고요. 동물이라면 기관이 와야 됩니다. 왠지는 알죠? 식물은 조직 다음에 조직계, 동물은 조직 다음에 기관입니다. 이 조직계와 기관이 중간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복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생물의 유기적 구성 보겠습니다. 생물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즉 세포, 조직, 기관, 개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유기적이라는 얘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말로 하면은 독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은 조직에도 영향을 받고 조직계에도 영향을 주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물간에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조직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조직계에도 영향을 줄 거고 관다발 조직계가 영향을 받으면 줄기에도 영향을 줄 거고 줄기에 영향을 받으면 소나무가 생장하거나 자라나는데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처럼 조직, 세포, 기관, 개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능을 한다까지 하면은 학습지 3쪽이 끝이 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